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식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슈 갖고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단식으로 어떤 이슈화를 위한 것이라면은 굉장히 큰 패착을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왜 단식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문재인 반대한다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실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김용희 선생처럼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직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 사실 기댈 데가 없는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 단식 투쟁이고 또 삭발 투쟁인데 아니 좀 황교안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가? 사실 없긴 합니다. 108석 갖고 패스트 트랙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이고요. 예. 또 근데 이거는 스스로 고립이 된 것이지 나머지 당들이 다 나빠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덮어놓고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기에만 급급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다수가 자유한국당에게 지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고립된 겁니다. 이 와중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 상정된 법안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이것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또 큰일 납니다.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없어요. 그 과정도 없어요. 기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기자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해서 설득시킬 그런 능력도 진정성도 없고 무작정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 버리면은 비웃음만 사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정도로 평가가 끝날 일은 아닙니다. 황교안 단식. 이게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인데요. 누가 시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어처구니 없는 선택, 판단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광고 접하시고요. 그 이야기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은요 정말 제가 정말 좋은 책을 냈다, 훌륭한 책을 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필요한 책은 냈다라고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고도 혐오는 그냥 안 하면 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혐오가 나의 욕망과 결합하던 순간 이 혐오는 무서운 테러리즘으로 비약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혐오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그 혐오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의 숙주는 바로 개신교인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뜻이 혐오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받으실 수 있고요. 이 땅에 이 혐오들이 어떻게 해서 세속적 욕망과 결합을 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3쇄를 찍었어요. 4쇄, 5쇄는 가야죠.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안 사시면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강매할 겁니다. 예.
그래요. 광고 만나보시죠. 예. 그래요. 잠시 퍼즈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그 디아페빈으로 머리 감고 왔어요, 여러분. 네, 디아페빈입니다. 이거 없네. 디아페빈, 아이고 광고가. 자,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은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김용민도 샤워할 때, 피부 감을 때 디아페비노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고 계세요. 진작 쓸걸! 이러면서 말이죠. 피부의 끝판왕 디아페비노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디아페비노입니다. 디아페비노. 예. 여러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황교안이 저렇게 방한복을 입고 담요를 덮어쓰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모습 보고 계세요. 천막을 칠 수가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바람 막지도 못하고 방한복에 앉아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반찬부자님은 귀엽다고 하셨네요. 예. 호피 목도리 어디 갔냐?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일면에 실은 신문은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뿐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뿐이에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전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연대의 끈을 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아배 일보는 없어요. 동아배 일보는 요게 일면 사진 아니에요.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서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만 이 사진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황교안 단식 농성,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하라. 네, 이게 그 사진 기사의 제목입니다. 담요 속의 초코파이, 하얀시키님. 예, 담요 속에 손이 안 들어갔어요. 오즈마법사님. 지금 저 장갑 끼고 있잖아요. 장갑. 네. 저녁 8시쯤에 국회 앞 텐트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또 밤에 찍은 거 봐봐요. 밤샘 단식 농성을 여기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녁 8시에 국회로 들어갔다고요. 천막 있는 곳으로. 스팀 켜놓고. 그래요. 자, 이 얼마나 얼척없는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계속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규정상 천막을 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국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에 제안한 영수회담이 성사 기미가 안 보이자 단식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사실 5당 대표 회담을 했잖아요.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했어요. 황교안 씨가. 뭐겠어요? 이거 받지 않으면 이걸 명분으로 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앞에서는 규정상 천막을 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국회로 자리를 옮겼어요.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에 제안한 영수회담이 성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단식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파기되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게 되면은 보는 눈도 많을 뿐더러 또 검찰에 대한 그 곱지 않은 시선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소를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재정 신청하면 법원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 보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이건 검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아, 자유한국당 봐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윤석열도 천하의 윤석열도 그 뭐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됐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이것이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막은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인데. 하여간 이걸 막아야 합니다. 또 막게 되면 이거는 검찰도 좋아할 거란 말이죠. 검찰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공수처가 생기는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검찰도 좋은 거지. 그래서 한국당이 이렇게 열심히 막으면 검찰이 선처하지 않겠는가. 혹은 선처해 주기로 서로 어떻게 남몰래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주한미군이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반대한다면서 예를 들면 단식 농성해봐요. 그러면 중도층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 참 이 사람. 이게 결국에는 또 일본하고 모종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참 이렇게 단식 카드를 꺼냈는데 당 안팎의 시선이 마냥 우호적이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최후의 카드인 단식을 면피성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단식 다음은 뭡니까? 당대표 사퇴밖에 없어요. 박지원 의원 말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뭘 꺼낼 거예요? 고공농성 하실 건가? 고공농성? 그렇죠. 고공농성이 사실 단식농성보다 더 힘들죠. 고공농성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 안팎에서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리더십도 정치 경험도 부족한 황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는 승산이 없다는 비관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니까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난관을 타개해 보려는 셈법이 뻔히 읽힌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는 거는 이 비치는 대로 또 하나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단식을 걸고 멈춰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야권의 한 중진 인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할 게 없는데 카드를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야당 정치인일 때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게 다 나름대로 이타적이고 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데 지금 이건 뭐예요? 황교안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정치 투쟁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컨텐츠가 없어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혹은 뭐죠,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다. 면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응? 설령 그렇다면 뭐 황교안 씨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혹시 검찰의 이익과 또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 이제 이 단식 농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반감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의미가 반감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반감, 반대 감정, 반감. 경향신문 분석도 보겠습니다. 죽을 각오했다는 황교안, 쇄신 피하기 꼼수 단식. 당 안팎에서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세연 의원이 당대표, 원내대표 우리 모두 다음에 출마하지 맙시다, 이렇게 쇄신 요구를 했단 말이죠. 회피를 했어요. 조선일보마저 김세연 손을 들어줬어요. 코너에 몰렸습니다. 여야 패스트트랙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겠다? 무책임한 행동이란 이야기죠. 아니 이거 진짜 그 누구야, 홍준표 말대로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압권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이 호소문 낭독 후에 인근에서 진행된 극우 성향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가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전광훈, 김문수 이런 사람과 연단에 올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문재인 정부를 못 이기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빤스가 집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쇄신을 거부하고 청년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으로 당 혼란이 극에 달하자 보수 통합 논의를 던진 바 있었던 황교안 대표. 자, 여러분, 박찬주 이야기가 나왔고 전광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섹션의 제목, 주제가 뭡니까? 황교안 단식. 누가 하라고 한 것일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보십니까? 누가 시킨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최신 정보 6호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최신 정보 6호에 황교안, 전광훈, 박찬주 이들을 잇는 인적 네트워크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그 기사가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저기 빤스가 시켜서 황교안이 단식했다. 그러면 너무 황교안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박근혜 때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은 그 황교안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인간이 아닙니다. 제3의 인물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뭘 확신하느냐? 고성국 책사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고성국 그 형님은 말렸을 거예요. 조용기 목사 아닙니다. 김장한 목사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다. 홍석현 아닙니다. 저는 황교안에게 단식을 시킨 사람이 말이죠, 그 쇄신 요구를 냈을 때 색소폰 부는 동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황교안 형님이 색소폰 불라고 한 사람이 아닐까. 또 황교안이 박찬주를 영입하려 했단 말이죠. 당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데도 저는 그 박찬주 영입하라고 시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었나? 그렇지. 벌거벗은 임금님. 네, 이 동영상 이거 만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정말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해봤자 손해볼 게
너무나 많은 이런 단식을 시킨 사람, 전 다 동익인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시켰다고요? 아니에요. 장경동 아닙니다. 김진태 아니에요. 지만원 아닙니다. 전희경. 아니, 전희경 말을 듣겠습니까? 나 참. 어? 자, 최신 정보 6호에 그 양반이 거론될지 거론되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맹렬하게 취재 중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최신 정보 6호를 보시면은 그 양반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충기 아닙니다. 이재용 아니에요. 윤석열도 아니고. 황교익 황교익 형님이 황교안한테 그리고 에딕 미디어님 화란아 나에게도 허기라는 게 있다. 네가 내 허기를 짓밟는 순간 그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에? 네, 아닙니다. 황현이 아니에요. 자, 낚기다니요. 어제 우리 권지연 우리 존경하는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이 어제 황교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당신 배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양반 이름을 하고 박찬주 영입 이것도 혹시 그 양반이 아이디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빤스 목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 친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요. 지금 있어요. 나름대로 이 보수 개신교 이쪽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막강한 분이 있습니다. 임원동원 보수 목사 네트워크 요즘 한두 명씩 기어 나오잖아요.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김사만 아닙니다. 예. 김무성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정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또 왜 나와? 안철수. 예. 임명진 목사 아닙니다. 이회창, 이명박. 주옥순까지. 예. 자, 여러분. 저는 이 황교안 씨가 정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추측이 억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고, 이런. 그래요. 네. 나 참. 최신 정보 6호 여러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30일에 큰 집회 있잖아요. 그때 저희 평화나무가 배부하겠습니다. 여의도역에서 이제 집회 현장으로 가시는 길에 제가 있을 거예요.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나와주세요.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예, 그러나 그 양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신 정보 6호 광고 좀 실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볼 신문이고 또 화제가 될 신문인데 최신 정보 6호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문 한번 만드는데 한 250만 원 듭니다. 예. 우리 평화나무가 쓸 돈이 굉장히 많아요. 예.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문으로 뭐 돈을 남기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꿈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의 그 활동과 우리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광고하시면요 1페이지 끝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실어드려요. 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한경직 돌아가신 분인데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그분이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예. 전국 교회에 배포하기는 어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 소속 교회는 저희가 뭉텅이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광고하실 분들,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 김용민 이사장이 있는 평화나무 신문 광고하실 분들 찾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도 아닙니다. 이명박이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네. 자, 황교안 또 헛발질을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헛발질을 했는데 계속 헛발질하고 있어요. 이런 황교안을 민주당은 지켜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총선 진두지휘 해보세요. 그럼 뭐 보나만 합니다. 예. 차라리 홍준표가 당대표면은 그래도 뭐 선거에서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황교안처럼 헛발질, 헛스윙을 할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예. 통일교와의 연관성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정현 의원 아닙니다. 예. 황교안 대표를 지켜야 한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황교안이 해봐요. 쇄신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쇄신 공천을 못하니까 막 반발하면은 탈당해가지고 유승민당 갈 것이고 저기 조원진당 갈 것이고 그러면 뭐 이길 곳이 없어요. 이길 곳이. 보십시오. 이현주 신당하고 결합 못합니다. 예. 아니 이현주가 이렇게 뭐 대단한 존재감이 있다고, 응? 예. 아이고 이제 우리 레드웨어님, 황교안 보호할 보, 그 지탱할 지 써서 황교안 보호할 보 지탱할 지 써서 황교안 땡땡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예. 김장환 아니라니까. 그 형님 내일 모레면은 저기 이미 80 넘어가셨는데 참 그 양반 대단합니다. 예. 유경재 목사님은 왜 나옵니까? 몇 분 정답 말씀하셨어요. 몇 분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예. 몇 분은 맞췄어요. 이철이도 나오네. 야, 이철이까지. 공지영 작가 이겠습니까 설마? 예? 자, 황교안 이 단식에 배우는 누구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박찬주 영입한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당사자들 다 취재를 해서 저희가 다음 최신 정보 6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점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정보 6호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번 찍는데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어제 사업자분들 중에 광고 한번 해주실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광고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회 현장에서 한 10,000부 가까이 뿌릴 거예요. 10,000부 가까이 뿌리면은 그 민주 시민들이 또 그 신문 버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읽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열독률이 높습니다. 열독률이 높아요. 여러분 많이 광고 문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창극 김진홍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한 건 좀 아니라고